경제 속속 시간입니다. 오늘은 경제부 김수빈 기자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소비 쿠폰입니다. 이번에는 전 국민이라는 표현이 붙었는데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. 지원 대상과 금액 정리해 주시죠. 네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국민이 기본 대상이 맞습니다. 하지만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고 소득 구간별로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여서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. 먼저 1차 지급에선 전 국민에게 인당 15만 원이 지급되고요.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,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. 2차 지급은 소득 기준이 붙습니다.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90%의 국민에게 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. 네. 이 기준에 따르면 연봉 7,700만 원 이상 직장인은 제외될 가능성이 큰데요. 공시지가 15억 원 이상 부동산 재산을 소유하거나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제외 대상에 거론됩니다. 네, 당장 지갑에 들어올 현금을 기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디에 받아서 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쓸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. 네, 쿠폰이라는 표현처럼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.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설계에 따른 사용차가 제한되는 방식인데요. 지역사랑 상품권, 선불카드,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중 하나로 받을 수 있습니다. 1차 소비 쿠폰의 지급 시기는 7월 중순경이 가장 유력한데요.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% 선별 과정 등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. 쓸 수 있는 업종도 궁금하실 텐데요. 네. 대기업 계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, 면세점 등은 빠지는 반면 동네 마트나 전통시장, 학원, 병원, 약국 등 생활경제에 밀착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약도 쇼핑인데 약과 쇼핑이 두 단어의 조합이 좀 생소한 것 같아요. 약도 마트에서처럼 고르고 담고 이런 시대가 열린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성남에서 국내 첫 마트형 약국이 문을 열었습니다. 이름 그대로 마트처럼 진열대를 돌면서 약을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. 기존 약국과 다르게 고객이 직접 약을 고르고 약사는 매장을 돌며 설명하는 개방형 구조입니다. 이곳엔 감기약만 50여 종, 진통제, 연고, 건강기능식품, 심지어 반려동물약까지 포함해 총 2,500여 종이 진열돼 있습니다. 약국판 다이소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. 네. 일부 연고류는 기존 약국보다 최대 2,500원 저렴합니다. 네, 편리한 건 좋은데 약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오남용, 부작용 이런 게 걱정도 되는데요. 그렇습니다. 이 마트형 약국의 가장 큰 쟁점은 약을 단순히 쇼핑 대상으로 보느냐는 점입니다. 진정제나 수면제처럼 상담이 필요한 일반 의약품까지 진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의학적 판단 없이 자의적으로 복용할 위험이 크다는 게 가장 큰 우려입니다. 실제로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. 한편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국에도 미국계 월그린과 같은 드럭스토어 모델이 도입되는 거 아니냐는 기대도 나옵니다. 과거 CJ 올리브영이 드럭스토어 형태의 약국 사업을 시도했다가 약사단체의 반발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일단 현행 약사법에는 위반되는 부분은 없다는 입장인데요. 네. 약국의 쇼핑화가 기존 약국 체계에 어떤 파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OTT 비밀번호인데요. 김 기자도 쉴 때 OTT 많이 보시죠? 많이 그런데 봅니다. 뒤에 왜 비밀번호가 붙었습니까? 저도 함께 언급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OTT에도 계정이 해킹을 당했나 의심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. 구글, 애플, 페이스북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은 물론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등 OTT 계정까지 로그인 정보가 줄줄이 털린 걸로 나타났습니다. 사이버 보안 매체 사이버 뉴스에 따르면 유출된 로그인 정보는 무려 160억 건에 달합니다. 여러 해킹 사건을 통해 장기간 축적된 정보들인데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인 걸 고려하면 단순 계산해서 인당 2번씩 털린 셈이죠. 네. 이 지난해 주요 OTT 계정은 약 703만 건이 유출됐는데요. 이 가운데 넷플릭스 계정이 압도적으로 많았고
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피해국으로 집계됐습니다. 네, 정보가 곧 자산인 시대인데 이렇게 쉽게 계정이 털린다고 하니까 좀 불안합니다. 플랫폼 서버들이 허술한 건가요? 네,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플랫폼 자체 서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용자 기기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 정보가 탈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즉 해커들이 직접 계정을 뚫기보다 내 스마트폰이나 PC를 먼저 노린다는 의미입니다. 예. 기기가 해킹된 경우엔 즉시 와이파이를 차단하고 비밀번호 변경, 백신 검사 등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. 예방을 위해선 비밀번호 중복 사용을 피하고 2단계 인증 반드시 설정해야 하고요. 또 수시로 의심스러운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경제 쏙쏙 지금까지 경제부 김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